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45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촉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정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군포 1, 은 24일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오픈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정책의 실태를 밝히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실제 공연 횟수를 살펴보면 비장애인이 1453회, 장애예술인은 8회에 불과했고 58.9%가 전문 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문화예술활동이 어려운 이유로는 29%가 발표 공연 전시 시설의 부족, 21.6%가 연습 창작 공간의 부족을 꼽았다. 정윤경 의원은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전문적인 예술교육과 더불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의 확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경기도 내 어디에도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은 없다며 2014년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 이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경기도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라며 경기도 정책의 허점을 꼬집었다. 정윤경 의원은 이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장애인 예술 관련 법률은 전무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독립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경기도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에서 매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에 근거한 센터의 설립과 문화체육관광국 내 장애인 예술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경기도의회 천영미 제1교육위원장, 발달장애 학생 지원 촉구.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 2, 은 제3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픈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21,802명의 특수교육 대상자 중 3명 중 2명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정신장애 등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센터 설립 등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만성질환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학생들이 소속 학교에 학적을 두고 원격 수업 등 위탁 수업으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병원 학교가 단 2곳밖에 없고 그중 정신장애 등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역시 서울, 경남을 시작으로 전국에 7곳이 지정되었으나 1370만 인구의 경기도에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으며 추진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천 위원장은 경기도에 비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절반 수준인 서울시의 경우 이미 10곳의 병원 학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신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 학교도 2006년부터 설립 운영되고 있어 경기도 학생 및 학부모들이 서울로 원정치료를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협력사업으로 병원학교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지정 확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끝으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학습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경기 공동체 모두의 일이라는 공통의 인식이 더욱 필요하다며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하였다. 정부, 소외 없는 디지털 세상 밑그림 확정. 정부는 정보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6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총리 주재로 개최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을 의결하고 보다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우선 누구나 쉽게 찾아가 배울 수 있는 디지털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주민센터, 도서관, 과학관 등 집 근처 생활 SOC를 가칭 디지털 역량센터로 선정, 연천 개소 순환 운영 하여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모든 국민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본 역량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생활 SOC에 접근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등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일, 한 방문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나라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한다. 올해부터 22년까지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 4.1만 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하고 도서 벽지 등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마을 1,300여 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스마트 기기와 통신료를 지원하고 디지털 기기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한다.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 콘텐츠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AI 기반 음성 자막 수어 전환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범 서비스하고 장애인 방송 BOD 서비스와 발달장애인 맞춤형 콘텐츠 등을 제작 지원하며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대상 맞춤형 TV를 보급한다. 장애인 등의 전자출판물 접근성이 보장된 독서 콘텐츠 제작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확산한다. 노인 장애인의 댁내 또는 집단 거주 시설의 호흡 맥박 활동 감지 센서 등을 보급하여 비대면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재, 낙상,
감염병 등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감염병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학교나 급식소가 폐쇄되어도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공공의 수급자 데이터와 민간의 배달 서비스를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올해는 실시간 자막 서비스, 관공서 수어 통 번역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대화 음성, 수어 데이터 셋을 구축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 선정 시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올해부터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수요와 필요로 하는 디지털 역량 수준을 조사하여 취업과 연계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디지털 포용 정책 발굴, 법 제도 개선, 대국민 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디지털 포용 기업 간 자원 기술 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포용 기업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민간 주도의 디지털 포용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남시 긴급재난지원금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실시. 하남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본인이 요청한 경우에만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23일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자료 협조를 받아 미 신청자를 방문해 신청을 받고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기한은 8월 18일, 사용 기한은 8월 31일로 제한돼 있는 만큼 아직 지급받지 않은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청각 장애인 맞춤 정책 시급. 경기도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가져. 시청각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 회장 권정선, 더민주, 부천도 는 24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시청각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책임연구원인 김종인 교수,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는 경기도의 과제에 대해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과 정책 개발 및 시행, 도내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새로운 지원 모델 정립을 위해 지원센터 설립과 체험홈 설치, 시청각장애인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이어 시청각 관련 단체 리더 육성, 시청각장애인 관련 종합정보센터 운영, 시청각장애인 대상 보장구 및 점어기기 기술 지도자 양성, 시청각장애인 전용 그룹 설치, 지역사회 내 협력자 인력풀 조성 등의 정책을 제언했다. 권정선 의원은 그동안 내실 있는 연구 용역을 위해 수고해주신 김종인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성원해주신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 회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며 시청각 중복 장애인들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시청각 중복 장애인 실태조사와 의사소통 지원, 이동권 보장, 재활치료와 상담, 평생교육 지원 등 시청각 중복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정선 의원은 이번 정책 연구 용역을 통해 경기도 시청각 중복 장애인 지원체계의 선명한 대안과 법적 근거가 제시되길 기대한다. 경기도는 연구 용역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을 경기도 시청각 중복 장애인 지원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청각 중복 장애인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오늘 열린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시청각 중복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도내 시청각 중복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 권정선 회장을 비롯해 회원인 김판수, 국중현, 김용찬, 최갑철, 김성수, 조광희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박태희, 이영봉, 조성환, 지석환 의원, 박노급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박형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 담당관, 김종인 교수, 나사렛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